자, 과학 파일 선생님이 해놓으라고 했는 거 예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A4 비닐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넘기면 이제 차례대로 나중에 계약하면 숙제 검사를 할 건데, 자, 맨 처음 페이지에는 일단은 요약 했는 거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양면으로. 그 다음에 3단원 또 1페이지, 2페이지. 선생님은 이제 페이지만 표시해놨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요약돼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원부터 우리 수업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온식, 화학식 요거 워밍업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요 연습했던 거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규칙 해서 또 연습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이렇게 1단원 부분 활동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기권의 층상 구조, 그 다음 복사 평형과 온실 효과 있었고, 그 다음에 2단원의 중요한 거 그죠? 대기 중에 수증기, 상대 습도, 그 다음에 구름, 강수 현상.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찍는다고 칼라로 한다고 이렇게 요 때부터는 흑백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압과 바람 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단과 전선 중요했었습니다. 그죠? 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기압과 날씨, 그래서 일기도 부분 나와 있고 온대저기압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로 돼 있는 1단원 마인드맵 하고, 그 다음에 2단원 마인드맵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부터 4단원이 들어가겠지만 4단원 들어가면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활동지 또 차례대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2단원까지 했는 거는 여기 요렇게 순서대로 파일에다가 채워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선생님이 요거 체크를 해서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앞에 영상 잘 봤나요? 자,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계약하면 선생님이 그때 파일 검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하고 별개로 선생님이 다 체크는 해놨지만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나중에 뒤에 가서 오늘 수업 끝나는 그 무렵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요 파일 수행평가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도 보충을 좀 하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활동지 꼼꼼하게 잘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가져와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 그 계약날 그 파일 들고 과학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하게 해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1단원, 2단원 이제 수업을 다 했는데, 자,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빡빡하게 힘든 것도 있어서, 자, 4단원부터는 수업 진행 방식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일단은 뭐 수업 변경 이렇게 4단원부터 이유는 일단은 과제 시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다른 수업도 있으니까 과학 수업 말고도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제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제출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좀 이제 필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해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충분하게 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학원 가는 시간도 겹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해놓고 또 깜빡해서 못 올리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무작정 또 시간을 뒤로 밀어줄 수는 없는 게, 선생님도 이제 4시부터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럼 8시까지 계속 이제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10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이제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인 시간에 좀 비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는 시간에 비효율도 있고 해서 일단 수업 내용, 그 영상 내용을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중에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곧 오프라인 개학을 하는데 이제 이 오프라인 개학 때 자, 우리 학교는 한 반에 인원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A조, B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조가 학교를 오면 B조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B조가 학교 오면 또 A조는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개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학교에서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집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듣게 되죠.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일단 온라인 우리 했던 것처럼 동영상 수업을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미리 찍어 놓은 영상으로 대체를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 시간을 주고 그러면 이제 A조 예를 들어서 A조가 학교 오는 날이면 A조는 이제 교실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활동지를 채우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줘서 그래서 형평성에 좀 그래서 같이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평가가 걸려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 시간을 따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4단원 수업을 진행할 때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되도록이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댓글 올리는 형태로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이 확인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방탈출 게임 했었는데 좀 재밌었나요? 자, 선생님이 그냥 이제 평가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 지난 시간 보니까 이제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빠르게 이제 진행을 또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또 그동안에 조금 게으르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집중력 떨어지게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쉬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50분 내에 45분 내에 해결을 못하는 학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물론 선생님이 동영상 재생률을 보기는 했지만 그 재생률로 집중도를 딱 파악하기는 조금 사실은 힘들겠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수업 진행 방식 그렇게 변경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공간 그 다음에 시공간에 좀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각자 최선을 좀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진행 방식 바뀐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4단원 이제 교과서 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은 4단원 워밍업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34페이지, 135페이지, 4단원 그 첫 페이지를 좀 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4단원 제목이 뭐죠? 네, 자극과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소단원이 이제 1. 감각기관,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뉴런과 신경계, 그 다음 3번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극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거는 아닐 거고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학령하고 관계없이 항상 첫 시간에 이제 요 단어를 잘 쓰는데요. 자, 우리 서로 주고받는 자극이 있으면 서로 반응하는 이런 수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자극, 반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일단 자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느끼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응은요. 그 느끼는 거에 대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극이 뭐냐, 반응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느끼는 우리 몸에서 우리 이제 사람이 느끼는
그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자극을 어디서 느끼고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소단원이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처리하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자극을 집어넣으면 처리하는 그 중앙 메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 생명체에서 사람에서는 그러면 그 중앙 메인이 어디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2학년 때 선생님이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학년에 올라가면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 소단원 두 번째 뉴런과 신경계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또 자극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로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뭐 호르몬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항상성, 우리 몸이 이제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 성질,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조절을 해주길래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항상 요 성질을 유지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흐름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4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영화를 누가 보고 있죠?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하는 말이 뭐 영화 속의 파도가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뭐 요새는 이제 4D 영화라고 해서 지금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4차원 영화 요거를 보게 되면 뭐 실감나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 그 다음에 바람, 향기, 진동까지 그래서 요새는 또 냄새까지도 그 향기까지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차원의 우리가 자극을 주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자극과 반응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어디서 자극을 받아들이느냐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처리기관 신경계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때 이제 처음 나오는 또 뉴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생긴 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조절하는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맨 처음에 그러면 이제 소단원 감각기관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감각기관 보니까 여기 지금 눈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귀 있습니다. 그 다음 코 있고요. 그 다음에 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요렇게 5개의 감각기관이 나와 있고 책에는 지금 요 5개의 감각기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다 아는 기관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기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느냐를 우리가 알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활동지 제시할 건데 오늘은 워밍업이니까 듣고 책에다가 간단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때 이제 눈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귀는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는요. 냄새. 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기체 상태, 날아다닐 수 있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코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혀는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받아들이는 기관인데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뭐 딱딱한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입에서 이제 침이랑 섞이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우리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뭐 어떤 거? 통증, 아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차갑다. 차가워지네. 그 다음에 따뜻해지네. 뭐 요런 온도 변화를 또 자극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스치는 것도 받아들이죠. 그걸 우리가 뭐 촉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치는 거. 통증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스치는 건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거고, 통증은 아픈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죠? 누르는 압력도 우리가 피부에서 느끼는 자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서 자극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요런 자극은 어디에서 또 피부 어디에서 느끼느냐,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6, 137페이지 오감을 자극하는 바다 이 부분 좀 그림이 재밌어서 선생님 이 부분 보면서 요 5개의 기관에서 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자극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분이죠. 136, 137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한번 과제를 낼 거예요. 잘 듣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보자. 좀 페이지를 이제 필기하기 위해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5가지 감각, 우리 아까 눈에서는 빛을, 귀에서는 소리를, 코에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그 다음에 입에서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그 다음 피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아픈 거 등등 뭐 그런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 우리가 보는 거 하나 적어 볼까요? 책에다가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감각, 빛을 감각으로 자극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거, 청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거, 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을 보는 거, 미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닿는 촉감, 아까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요건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우리 그 자극을, 시각은 빛이라는 자극을, 그 다음에 청각은 소리라는 자극을, 후각은 아까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자극을 느끼는 감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5가지 감각이 있어서 이제 책에서는 이 가족을 우리가 오감이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자, 아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옷 입은 거, 안경 낀 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엄마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가미는 이렇게 생겼대요. 다들 다 귀엽게 생겼다. 그죠? 그 다음에 오가미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고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5명의 식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1번.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오가미를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여기 지금 5명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뭐라고? 첫 번째, 5명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라.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오가미네 가족을 모두 찾아보자. 요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2번째 과제입니다. 뭐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오가미네 가족을 찾았다면 각각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쓰고, 그때 주로 사용하는 감각 기관이 어디냐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시, 한 명은 찾아줬네, 아빠가. 그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비치 발리볼을 하면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있대요. 어디 있는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힌트, 자, 살짝, 그죠? 선생님 힌트 살짝 줬어요. 자, 그래서 주로 그러면 보고 있다니까 눈, 감각기관은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엄마는 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누나는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오가미는 또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동생은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요렇게 지금 한번 상황을 찾아서 적어보고 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뭐냐? 이제 그렇게 지금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조금 이제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힌트를 한번 좀 주면, 자, 엄마는 듣는 거, 듣는 상황, 요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럼 그때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뭐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누나는 냄새 맡는 거, 요 상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 적고 어디 무슨 감각기관을 쓰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감이는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맛보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맛보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디에서 느끼더라 요 자극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동생은요. 피부에서 느끼는 선생님 답을 얘기했네. 촉감. 촉감 이 자극을 어디에서 뭐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지 상황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욕한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이제 자극을 받아들였어. 근데 사람은 아까도 선생님이 워밍업으로 얘기했지만 자극을 받으면 그렇죠.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자극 이후에 일어날 반응을 한번 예상해서 발표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아빠, 엄마, 누나, 오감이, 동생. 그럼 5가지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아니에요. 5가지 다예요. 5가지 다. 그래서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 옆에다가 각각 반응,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은지를 요 뒤에다가 바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과제 3개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요거 다 정리해서 사진 딱 찍어 가지고 비밀 댓글로 수업 시간 중입니다. 바로 올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활동지에 따로 적는 건 없고 교과서에 적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요런 그림 보면서 각각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그때 자극이 이런 자극이었는데 어디에서 받아들이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이제 눈, 시각 부분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워밍업 살짝 그렇게 하고 들어갈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138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38페이지에 있는 도입 영상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감각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눈과 관련된 뭐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거 간단하게만 보고 시험 얘기 조금 할게요. 시험 관련된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눈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도입을 미리 좀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얘기죠. 옛날에 열렸는데 책에서는 그죠? 이제 과학기술 발전했습니다. 그죠? 와우. 자, 그림 봤습니까? 눈 요렇게 하는 거. 그렇죠. 눈을 이용했죠.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하자면 맞아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인식 비밀번호 거는 게 뭐 번호만 거는 게 아니라 뭐 소리 인식도 있고 그다음 뭐 지문 인식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눈 요렇게 눈을 보여줬죠. 그래서 홍채라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홍채라는 게 있는데 그 홍채 무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손에 있는 지문처럼. 그래서 그 홍채를 인식을 해 놓으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에서 왼쪽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인식하게 해주는 기관을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한다.
감각기관 몇 개 있다 그랬죠? 맞아요. 5개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뭐? 눈, 그 다음 귀, 그 다음 코, 혀, 피부. 요걸 우리가 5개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더라. 요거 체크 하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그림 1번 눈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요 그림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 시간에 활동지에 요거 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잘 그릴 필요 없어요. 뭐가 바깥에 있고 뭐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쯤 있으며 어떻게 느끼는지 그 기능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도 여러분보다 그림 못 그려요. 근데 이제 그리면서 구조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에 중요 표시 일단 해놓고 자 선생님이 오늘 미션 과제 냈었죠. 뭐였죠? 과제 쉽습니다. 그죠? 136페이지, 137페이지 오감인의 식구 찾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상황 적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지 136, 137페이지 적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2페이지 다 나오게 사진 찍어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세요. 자, 곧 시험입니다. 6월 18일, 19일 날 중간고사 치는데 원래는 이제 11일, 12일이었는데 한 주 미뤘어요. 뭐 계약도 밀려지면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미뤄졌는데 시험을 안 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일단 계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칩니다. 그죠? 자, 3학년은 지금 과학 A, 과학 B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 했던 내용 그대로 그때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 A는 1단원, 2단원 수업 다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 범위 다 들어갑니다. 4단원도 지금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넣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건 그때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기본 단위는 일단 1단원, 2단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공부를 좀 이제 시작을 슬슬 하세요. 그 다음에 과학 B는 뭐 김지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통합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3단원에 지금 반 정도 115페이지까지인데 지금 자유낙하 운동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고 그거 합쳐가지고 그 부분까지 중간고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요. 객관식 20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5문제입니다. 각각 객관식 75점, 그 다음에 서술형 25점 해서 지금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수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단 과학 A는 객관식 14개, 서술형 4개. 그 다음에 과학 B는 객관식 6개, 서술형 1개. 이렇게. 물론 그 사이에 문제수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일단 계획이 이렇다라는 거고 조금 조정될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문제수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유동성 있다는 거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3점, 4점짜리 그 다음에 서술형은 5점짜리로 구성을 할 겁니다. 물론 소수점 배점합니다. 동점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3, 4, 그 다음 5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점짜리 5개, 그 다음에 4점짜리 15개, 그 다음에 5점짜리 5개 이렇게 그 안에서 배분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평가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개학을 하더라도 과학실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A조, B조 따로 나오죠. 그 다음에 A조, B조 같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생활간격 1m 이상 유지해야 되고 하는데 과학실에서는 조별 수업 하다 보면 서로 마주보게 되고 침 튀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1학기 때만 한시적으로 일단 실험평가 없습니다. 실험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지필이 60이었고 수행이 40%였는데 실험평가 없애다 보니까 수행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지필평가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죠. 지필평가 비율이 올라갔으니까 시험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지필 80%고 수행 20%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중간 40, 기말 40%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제 실험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 지금 활동지 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학교 오면 또 조금 더 보충하고 수업 시간 중에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서 점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모여지는 그 활동지 그거 보고 선생님이 점수를 채점을 할 거니까 과제 미루지 말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도 대충 막 글씨 못 알아보게 하면 선생님 점수 감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어차피 그거 가지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곧 우리 만날 겁니다. 그죠? 곧. 자, 그래서 건강하게 일단 만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와서도 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접촉, 그 다음에 터치, 그 다음에 말할 때 침 튀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손 자주 씻고, 생활 간격 유지하고 하는 거는 각각 개인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아주 특히나 요 지금 시기에는 위험한 생각이니까 우리 서로 그 생활 수칙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만나고 그다음에 만난 뒤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